꽃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듯 산란특수 역시 짧게 스쳐 지나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제 곧 배수기. 꾼들은 다시 고난의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에 접어들면서 저수지마다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출조지를 고심하던 꾼 박남수는 근거지에서 가까운 충북 충주의 비내섬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 자리를 잡고 포인트를 닦아놓은 덕분에 낮 시간이 여유로운 꾼. 일단 지렁이 미끼로 붕어들의 활성도부터 체크해볼 참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조정지댐 하류 남한강 지류권입니다. 이제 일명 이런 데 보고 이제 그 색강이라고 그러죠. 강가에 물살이 세면은 물이 수위가 높아지거나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왔다가 일부 갇히죠. 그때 이제 붕어들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곳에 머물게 되는데,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모내기철에 본격적인 배수철이다시피 마땅히 뭐 이 시기에는 뭐 조지를 출조할 때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불현듯 저도 옛날 생각이 나서 갈수기에 이런 곳에 그 배수기에 관계없이 이런 데 와서 좀 재미를 봤던 그런 불현듯 옛날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에 남한강 지류권 출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곳은 저도 이제 뭐 오늘 밤에 기대가 많이 되는데, 뭐 보통 뭐 대형급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쉽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한 4, 5cm부터 주로 나오는 사이즈는 한 35cm까지 그 정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운이 좋다면은 여건이 맞아 떨어진다면 40cm가 넘는 붕어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배수라는 악재를 피해서 온 남한강 지류 포인트. 연안 쪽으로 적당히 찌든 수초는 기본. 군데군데 마름 굴라까지 자리하고 있는 풍경. 붕어를 기다리기 위해 기꺼이 하룻밤을 투자해도 좋을 것 같은 믿음직한 포인트입니다. 지렁이가 굵기가 바늘 굵기하고 같으네. 자. 모든 것이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흘러가는 낚시. 찌를 세우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붕어를 만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꾼의 손길이 더욱 바빠집니다. 사실 배수로 인해 수위가 빠진 저수지였다면 붕어의 입질은 그저 꿈이었겠죠. 하지만 이곳은 수위 변동이 거의 없는 곳. 승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요즘 본격적인 배수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저수지들이 배수가 시작돼서 물이 급격히 많이 배수가 되는 시기인데, 이때가 가장 어렵죠. 그 물이 고여 있다가 이제 배수가 막 시작되는 초기에는 그 계곡지들도 낚시가 잘 안 돼요. 근데 배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그 배수되는 데 적응이 되면은 이제 계곡지들이 슬슬 이제 낚시가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시기에는 우리가 그 잊어먹고 있던 동네 가까운데 본인이 살고 있는 각자 주위에 보면은 그 강줄기 같은데, 그런데 이 지류권에 오면은 의외로 그 배수철에도 배수에 관계없이 우리가 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산지에 있습니다. 낚시라는 게 꼭, 낚시나 여행은 내가 사는 데에서 멀리 가는 거를 대부분 다 선호하죠. 그리고 여행 간 기분이 나고. 그렇지만 그 시기가 안 좋을 때는 굳이 먼 데까지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 내가 살고 있는 주위에 혹시 그런 곳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3개는 참돔 껴놓은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지렁이고. 여기는 그래도 이 강개들은 막 물속에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살아가지고 지렁이나 이런 거 껴놓으면 낚시가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의외로 여기는 잡고기들이 그래 안 건드리는 편이네. 낚시하기는 편하고 좋죠. 물속 녀석들도 꾼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지 찌는 꼼짝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끼 중에서 지렁이는 진짜 꼭 필요한 미끼죠. 탐색용으로도 좋고, 일단은 뭐 지렁이를 안 쓰는 데라도 낚시를 시작할 때 지렁이 껴서 넣어놓으면 뭐가 건드려도 건드리는 걸 보고 내가 달아놓은 미끼가 보존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알 수 있고, 탐색용으로 지렁이는 꼭 필요한 겁니다. 한 통 정도씩은. 그래서 한 대 정도를 낚시하기 전에 한 대 정도를 껴서 넣어놓으면은 뭐 지렁이를 갉아먹는다든가 지렁이를 먹고 뭐가 나오는 걸 보고 그 미끼를 어떻게 운용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렁이를 꼭 한 통 정도씩 가져가서 넣어가지고 탐색용으로 써보면 낚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때는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한두 시간 있다 꺼내보면 미끼가 하나도 없죠. 찌가 거의 움직임도 없이. 그럼 그런 거는 모르고 확인 안 하면 그냥 아침까지 미끼도 없는 상태로 그냥 바보같이 날밤 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가끔 미끼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전에 지렁이를 껴서 넣어놓으면 쉽게 알 수가 있죠. 파악이 되죠.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탐색 낚시를 위해 지렁이를 여러 마리 꿰어 던져둔 꾼.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는 강계 포인트인데도 지렁이를 먹으려 덤벼드는 녀석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우측에서 우측 거 뭐가 살살 올라오는데, 제일 우측에서 제일 우측 거 뭐가 살짝 건드리는구나. 지렁이를 따먹는 건지 한번 건져봐야겠구만 좀 이따. 슬슬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뜻하지 않은 회방꾼이 나타났습니다. 물에 파장을 일으킬 정도로 시끄러운 소음. 이런 걸 두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 하지 싶습니다. 야, 너 헬기가 수상스킬 타네. 예민한 붕어들은 작은 소음에도 꽁꽁 숨어버리기 마련. 낮 조항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이쪽이 미군들 여기 훈련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저 미군들이 훈련을 하는데, 지금 미군들이 훈련 중인가 봐요. 헬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계속. 늘상 뭐 이쪽에 보면 주로 훈련을 많이 하니까 고기들도 뭐 면역이 돼가지고 뭐 그래도 뭐 나올 고기들은 나오겠죠 뭐. 긍정적인 생각도 잠시뿐. 헬기들이 쉴 새 없이 날아들면서 귀가 멍멍할 정도의 소음이 떠나질 않는데요. 난감한 상황 속에서 전의를 상실한 꾼. 다행히 훈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이라는 걸 이런 데 느끼네 또 세상. 낚시에선 뜻밖의 시련이 잦습니다. 남들 눈엔 낚시가 그저 고기를 낚는 행위에 불과하겠지만 꾼에게 낚시는 늘 주어진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인 겁니다. 오늘 같은 이번 출조는 큰 시야를 욕심내서 출조한 거는 아니고, 그냥 배수길에서 큰 고기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입질 몇 번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목표로 이렇게 출조를 했는데요. 큰 거를 한 마리를 노리고 가서 입질을 못 봤을 때는 좀 덜 억울하죠. 근데 그런 거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뭐 한 준척급, 턱걸이 월척급 이런 거를 목표로 왔다가 입질도 한 번 못 보면 많이 좀 억울합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뭐 여기는 뭐 항상 꾸준하게 그냥 몇 마리 정도는 최소한에 볼 수 있는 데 아닌가 싶기 때문에 몇 마리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이즈는 뭐 어떻게 운이 좋으면 큰 거를 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뭐 한 25에서 한 35 사이로 몇 마리 정도. 그 정도만 몇 마리 정도 나와주면 고마운 거죠. 시끄러운 헬기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른 후 안정을 되찾은 강가. 어느덧 시간은 흘러 포인트 주변은 모두 어스름한 노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케미 불빛을 밝히기 전 단 한 번이라도 붕어의 입질을 받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박람수. 하지만 늘 그렇듯 붕어는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일이 없고 시간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흘러만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밤낚시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꾼 박람수는 케미 불빛을 하나씩 밝히며 붕어와의 제2라운드를 준비하는데요. 낮엔 종족을 감췄던 녀석들이 밤에는 나타나줄까요? 어둠이 깔리면서 더욱 조용해진 강가. 낚시 분위기는 한참 무르익었습니다. 한순간도 딴짓하는 일 없이 찌만 주시하는 꾼. 금방이라도 허공을 가를 것 같은 불빛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곧 찾아온 입질. 이거 죽어? 이게 뭐야? 이 붕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메기 빠가야 메기야? 메기네 메기. 끌고 들어가 보면 이상한 느낌. 찌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미끼를 물고 도망가는 입질. 크기가 작아도 힘이 센 메기의 출현입니다. 메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메기나 빠가들은 찌가 싹 잠기면서 옆으로 가죠. 요 메기도 전형적인 메기 입질, 찌가 싹 잠기면서 옆으로 싹 가는 거. 뭐 한 27, 8cm 되겠네요. 메기. 아침부터 시작한 낚시. 첫 손님으로 붕어 대신 다른 어종을 낚았으니 꾼의 입장에선 김새는 일이 분명한데요. 더 늦기 전에 붕어의 입질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이 감개치고는 잡고기가 많이 안 되드는 편이에요. 지렁이 미끼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점점 지렁이 쓸 수 있는, 지렁이 미끼로 낚시할 수 있는 것도 적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배스들 들어가고 부르길 들어가고 자꾸 그래가지고. 붕어 낚시에서 사계절 전천후 미끼로 쓰이는 지렁이. 특유의 향이 짙은 데다 움직임이 좋아서 붕어의 식탐을 자극해야 할 때 특효하게 됩니다. 이런 강제 낚시는 원래 지렁이 미끼가 쉽지가 않죠.
요즘엔 뭐 웬만한 저수지에서도 지렁이, 뭐 배스 부르기 외래어 정도는 많이 들어가서 지렁이 쓸 곳이 많지 않은데, 지금 여기 뭐 강계 낚시를 하면서도 지렁이 미끼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아직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그 이쪽에는 베스나 뭐 이런 거는 아주 좀 그게 심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부르기는 뭐 거의 뭐 보기 힘든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은 요즘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건강하다, 아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수지 베스 이런 데도 개체수 적은 데도 뭐 조그마한 붕어들 나오면 기쁘잖아요. 건강한 겁니다, 그거. 그런 저수지는 아직까지 뭐 강계지만 뭐 아주 외래어종이 많지 않아서 낚시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별한 입질 없이 고요하게 흘러가는 시간. 그래도 간간히 물속 녀석들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지금 저 하나가 파란 불빛쯤에 점점 올라오는데, 그 원래 저런 시기 되면은 뭐 이상한 잡곡이나 이런 게 지렁이를 뭐 씹었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지렁이 조금씩 잘라 먹는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꺼내보면 지렁이는 거의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뭐가 그러는지, 뭐 진개미가 그러는지 뭐가 그러는지 뭐가 살살 건드는데, 지금 지렁이는 잘라 먹지는 못하고 지금 살살 올라오는 겁니다. 아까 낮에는 저런 현상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밤이 되면서 그나마 저런 현상이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좀 무겁게 찌를 아까 하나씩 더 채웠거든요.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미끼가 그대로 있는지. 지렁이도 먹지도 못하는 게 뭐가 다 살금살금 올리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도 이 지렁이를 많이 끼는 게 좋아요. 한두 마리 껴놓으면 뭐 따먹고 씹어놓고 그러면 미끼 역할을 못 하는데, 여러 마리 껴놓으면 좀 뭐 잡고기들 대들어서 조금씩 잘라먹고 이래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죠. 큰 붕어가 왔을 때까지 버텨주는 역할. 적당히, 너무 많이 끼는 것도 그렇지만 적당히 좀 껴주면 좋아요. 지렁이 미끼를 수시로 교체하지 않고 오래 쓰기 위해선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바람 안 부니까 참 낚시하기도 편하고, 아, 아까 맞바람 고생했네. 한 번쯤 선굵은 입질이 찾아와 줄 때도 됐건만 통 소식이 없는 녀석들. 별다른 악재가 없는 상황 속에 입질 기근이 이어지고 있으니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꾼의 기다림이 깊어가는 시간. 언젠가 녀석이 찾아와 줄 거라는 믿음 속에 또다시 희망 고문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곳을 선택해 가지고 올 때는 제 예상으로는 이 시간대 정도 되면은 한 25cm에서 잘하면 턱걸이 월척급 정도까지는 한 두세 마리 정도 이 시간대 그 정도 조항은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어쨌든 그 미군들 훈련이든 뭐든 뭐 무슨 이유를 떠나서 제 예상이 현재까지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일단은 뭐 야간 훈련은 없는 것 같고 새벽 타임 한 4시 전후로부터 여명 밝아오는 아침 시간대 그때 뭐 한 2-3마리, 3-4마리 기대해보는 그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여느 때 같으면 자정을 전후해서 쓸만한 입질이 한두 번은 찾아왔을 상황. 하지만 낮에 있었던 헬기 훈련의 여파 때문인지 붕어들은 밤새 아무런 기척도 없습니다. 이 우측으로는 뭐가 자꾸 지렁이 따먹는 게 되네. 붕어의 입질은 감감무소식. 오른쪽 대에서 실속 없는 어신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끼를 탐내는 녀석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수시로 지렁이 상태를 확인, 입질 패턴을 파악하고 미끼를 싱싱하게 교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청토가 많이 날리더라고. 한 번에 깔끔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지저분한 패턴을 보이던 찌. 지렁이 미끼에 청태가 감겨 있던 것이 문제였나 봅니다. 이 좌측으로 한 4대는 지렁이를 여러 마리 꼈더니 지렁이가 청태를 감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입질이 왔었는데 한 2마리 올리다 뱉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태 때문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 한 마리만 간결하게 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지렁이들이 힘을 모아 청태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마리씩만 꿰어 넣은 꾼. 의외의 복병이었던 청태를 해결했으니 이제는 제대로 된 입질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밤의 고즈넉한 풍경을 안주 삼아 기약 없는 기다림을 견디는 꾼. 붕어 낚시는 늘 고독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싫지 않습니다. 뭐 힘을 또 크지도 않은 게 크지도 않은 게 힘을 뜨는데 느닷없이 찾아온 새벽 붕어. 큰 씨알은 아니어도 손끝에 전해지는 힘이 꽤 묵직한데요. 나의 귀중한 어떤 녀석인지 붕어는 무척 궁금합니다. 이 피디님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나와서 역시 강붕어답게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힘쓰네요. 나오다가 고맙다 이놈아 나와줘서. 이것도 앞에 짧은 데서 나오네요. 긴 데 쪽이 여기 쪽에서 낚시했던 사람들이 긴 데를 잘 안 썼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짧은 데로 이쪽을 바꿔놨더니 그쪽에 청태가 좀 없어요. 그쪽에 역시 짧은 데 쪽에서 나오네. 좀 아까 잡았던 한 뭐 20한 되는 거는 낚싯대를 우측으로 돌렸습니다. 청태 없는 바닥 쪽으로 돌려자마자 한 30분 정도 돼가지고 그쪽에서 긴 데에 나오더라고요. 역시 청태가 좀 없는 바닥이 아무래도 낚시에는 좀 유리합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밤새 소강 상태가 이어지더니 동이 틀 무렵부터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준척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소박한 씨알이지만 강붕어답게 손맛은 매섭습니다. 두 마리의 붕어가 연달아 출현하면서
낚시 분위기는 한참 달아오른 듯한데요. 이 우측이 고리라서 그런지 우측으로 갈수록 수심은 조금씩 깊어지네요. 한 2대 정도가 이쪽으로 우측으로 들어간 건데 지금 돌려가지고 한 10cm 정도 더 깊습니다. 그쪽이. 포인트 전반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 붕어가 다닐 만한 길목에 미끼를 던져놓기만 하면 곧 월척 입질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어요. 낚시하는 24시간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간대가 가장 좋더라고요. 이렇게 물안개 딱 껴가지고 환해지려고 그랬다. 거기에다 뭐 살림망에 큰 붕어에다 한 마리 들어서 푸덕거리면 풍요롭고 더 좋은 거고. 항상 좋아요. 이 시간대는 물안개 딱 껴가지고 이 시간대에 또 찌를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하면은 낚시도 열심히 했고 새벽부터 했다라는 거니까 이 시간대가 가장 좋더라고요. 새벽 시간대 물가에 운치 있는 풍경을 바라보며 낚시를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물안개가 짙은데요. 찌를 보며 입질을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또 한 마리의 붕어가 찾아왔건만 이번에도 사이즈는 기대 이하입니다. 다 고만고만한 거네. 아까 나온 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한 20, 한 6, 7. 강에 사는 붕어답게 날렵한 체형이 돋보이는 녀석이네요. 긴 데가 청태가 나오길래 이쪽에 짧은 데를 넣었더니 고대 연달아 두 마리가 나옵니다. 우측에 청태 없는 바닥에 긴 데 넣었던 쪽에서 한 마리 나오고. 청태는 아가미 호흡을 하는 붕어들에게 치명적인 악재. 청태가 없는 쪽으로 채비를 내리자 입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심심치 않게 올라와주는 붕어들. 덕분에 모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낚시를 즐기는 꾼입니다. 야, 이런 때는 그 찌가 색깔 바뀌는 게 아주 요긴하게 쓰네.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잘 보이니까, 안 보이다가 파란색이 딱 보이니까 입질하는 게 식별이 확 되네. 이건 뭐 입질해도 뭐 찌가 안 보이겠는데, 안 보이네. 마리수로 붕어를 낚아 올리곤 있지만 마음 한쪽이 허전한 박남수. 아직 월척 붕어를 만나지 못해서겠죠. 이거 뭐 보여야 이걸 해먹지. 하나의 악재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는 낚시. 갈수록 짙어지는 물안개 때문에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되는 상황.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네요. 야, 오늘 진짜 심하네. 아, 물안개 심한 날은 낮에 날이 좋더라고요. 무지하게 덥겠네 오늘도. 이제 겨우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한 타이밍. 하지만 짙은 물안개에 갇혀 찌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조차 힘든데요. 그야말로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알 수가 없는데요. 낚싯대 끝이나 돌아가야 할 수 있지 뭐 이거. 이럴 땐 그저 시간이 어서 지나가 주길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 입질 시간대 이래버리니까 입질이 막 들어오다가 그냥.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입질 타이밍. 끝까지 찌를 주시한 끝에 결국 또 한 번의 입질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이즈가 작은 걸까요? 감흥이 덜한 꾼. 낚싯대에 걸린 채 가볍게 끌려 나오는 걸 보니 확실히 씨알이 큰 붕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까 나온 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크기도 비슷한 붕어. 붕어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붕어가 좀 날렵하지만 모양은 오히려 그게 이쁜 것 같아요. 이 붕어보다. 날렵한 붕어. 이건 뭐 붕어가 좀 모양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강계 붕어들이라서 이게 성질이 있어가지고. 몸 곳곳에 남아있는 산란의 흔적들. 예쁘진 않지만 기본 체형은 제대로 갖춘 녀석. 찌를 올리는 솜씨도 볼만했습니다. 요번에는 찌를 다 올려도 그냥 몸통까지 올라와도 돕는 것이네. 야, 사이즈가 좀 되는 게 한 마리 나와주면 낚싯대가 또 안 모르겠는데 이거 궁금한 거만 나오네. 붕어를 쫓는 꾼의 최종 타깃은 누가 뭐래도 월척. 다시 욕심껏 지렁이를 꿰어 캐스팅을 이어가는데요. 긴 밤의 어둠처럼 짙게 깔린 물안개. 시간이 갈수록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더 짙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오랫동안 낚시를 해온 꾼이지만 이렇게 전방위적인 물안개는 또 처음입니다. 찌의 움직임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꾼. 또다시 힘겹게 붕어 한 마리를 걸어 올리지만 이번에도 씨알은 수준 미달입니다. 이 붕어는 아까 나온 것보다 조금 작네요. 계속 이렇게 잘 자란 거 나오네요. 붕어는 작아도 깨끗합니다. 이거는 흠잡을 데가 없이 자태가 고운 붕어. 몸집이 조금만 더 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난히 진한 아쉬움을 남기고 떠난 붕어입니다. 야, 입질은 계속 오는데 큰 게 한번 낑겨져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 자. 몸집 작은 붕어들의 릴레이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선굵은 입질을 기다리는 꾼. 부지런히 미끼를 교체해가며 기회를 노립니다. 지금 물안개가 심해가지고 찝어오는 게 아니면 보물찾기인데요. 한참 쳐다보면 보이고 한참 쳐다보면 보이고. 체력이 고갈되면서 집중력까지 떨어지기 쉬운 시간. 물안개 때문에 더욱 지친 꾼입니다. 한 7시 반이 넘어가면서 해가 싹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제 7시구나, 7시.
해가 완전히 떠오르면 짙게 내려앉았던 물 한 개도 거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찡하게 맑은 하늘이 열리면서 물 한 개는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야 느긋하게 찌를 감상할 수 있게 된 박람수. 곧바로 반가운 손님도 찾아왔는데요. 제법 묵직한 손맛입니다. 월척은 안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크지 그랬냐 이놈아. 응? 월척이 잘하면 될려나 이거? 잔뜩 찌들어 있는 수초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붕어. 어디 보자. 그나마 제일 크긴 큰데. 자,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 나온 게 그래도 크긴 제일 크네요. 이것도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고가 높지는 않고 전형적인 강붕어. 이게 지금 뭐 막 끝내려고 그러는 찰나에 한 마리 나왔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붕어 중에서는 이게 가장 큰 붕어입니다. 근데 뭐 얼추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붕어 생김새는 전형적인 강붕어, 날렵하게 생겼죠 좀. 근데 이런 붕어들이 힘은 좋아요. 강붕어들은. 좋습니다. 어쨌든 뭐 월척은 안 될 것 같지만 기쁩니다. 마지막 끝내는 시점에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붕어 중에서 가장 큰 붕어가 나와줘가지고 뭐 월척이면 어떻고 뭐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라도 막판에 하나 영상에 담을 수 있어서 제 나름대로 기쁩니다. 기쁨을 만끽하는 사이에 또다시 찾아온 입질. 야, 요거는 좀 사이즈가 된다. 응? 한 시간 연장해가지고 해봐야 되겠는데요? 오는데 뜻없이 긴 데들이 오네. 어샤, 이거는 안 돼, 이것도. 딱 고만고만한 것들이네. 그럼 뭐 고기 가지고 지금 뭐 설명하는 중에 또 긴 데가 사팔대가 올라와서 좀 두근거리더라고요. 했더니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체형은 역시 전형적인 강붕어. 아주 날렵하게 생겼죠. 근데 이런 붕어들이 힘은 좋습니다. 앞에 요 수초만 없었으면은 끓는 재미도 상당히 있죠. 이런 붕어도. 이런 게 한 34, 5만 돼주면은 또 낚싯대 오는 소리를 한번 들을 뻔했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끝내려고만 하는 차에 입질이 연달아 2번 들어옵니다. 기쁩니다. 저도 나름. 유속이 센 강에서 지내는 붕어답게 강붕어죠, 뭐. 역시나 체형이 날렵합니다. 이 붕어가 아주 뭐 날렵하죠. 미사일 같이. 근데 이런 붕어들이 힘은 또 씁니다. 강붕어들이 항상 물 흐름이 있는 데서 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힘은 쓰죠. 이런 붕어들이. 여기 한 30, 한 4, 5 되는 것만 한 마리만 나와줬어도 저의 바람이죠. 그러면 또 낚싯대 오는 소리 한번 들을 뻔했는데 약간 아쉽습니다. 방생하겠습니다. 해뜨기 전후로 폭발적인 조항을 보이기 시작한 포인트. 야, 그럼에도 월척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그 월척 한 마리 잡기가 진짜 그렇게 어려웠었던 건데 요즘에 사자만큼이나 옛날에 월척 잡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80년대 초 70년대
낚시회도 주말 출조하는 데 많은데 저도 다녔던 그 관악 낚시회 그 회장님이 월척 잡는 분들을 금배지를 하나씩 줬걸랑이 한 돈짜리. 근데 그게 1년에 30개가 안 나갔어요. 매주 출조를 하는데 그게 월척이 얼마나 힘들었던 거. 보통 한 주 출조할 때 한 30명 전후. 많을 때는 뭐 버스 2대로 갈 때도 있었고 보통 평균 한 30명, 40명. 버스 한 대 45명 타는 차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1년 동안 출조를 해도 그 배지가 1년에 30개가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척 잡기가 무지하게 힘들었던 거죠, 옛날은. 그것도 특히 주말 출조권들 옛날. 그때는 뭐 8시, 9시만 돼도 뭐 그렇죠. 지금은 뭐. 근데 지금 이게 월척 특급도 옛날 주말 출조하듯이 딱 하루만 시간을 줘서 그 시간 주어진 시간 내에 월척을 해야 되니까 또 쉽지가 않고 월척이라도 잡으면 무지하게 기쁜 거죠, 그 월척이. 의미가 있는 월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스포츠니 뭐니 뭐 이런 것도 경기 룰을 만들어 놓고 룰 내에서 우리가 할 때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보는 사람도 재미있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 꾼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개의 찌. 아, 이것도 안 크네. 계속 오네, 입질은. 동창생들이네요, 전부 다. 딱. 붕어들도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어서일까요? 비슷한 체구의 붕어들만 줄지어 나옵니다. 야, 이거 한 35 넘어가면 힘 좀 쓰겠는데, 진짜. 낚싯대 오는 소리 한번 듣겠는데, 이거. 체구에 비해 힘이 센 강붕어들. 꾼은 사이즈가 못내 아쉬운데요. 끝까지 월척의 꿈을 놓지 못하는 박남수. 계획했던 시간보다 1시간을 훌쩍 넘겨 낚시를 이어가 봅니다. 하지만 월척이란 쉽게 닿을 수 없는 꿈. 찌는 끝내 꾼이 원하는 답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번 월척 특급 진행은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를 목표라고 왔던 거는 마리수였었습니다. 거기에 큰 욕심 안 부리고 월척급 한두 마리만 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목표였는데 거의 한 90%는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나마 그 가장 큰 붕어, 월척은 안 됐지만 그게 저한테는 월척 못지않게 기뻤습니다. 그 몇 마리의 붕어가. 그래서 저도 밤새 고생하고 그런 보람을 느끼고 여기서 저도 낚싯대를 걷고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늘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것이 없듯이 그림 좋은 강가에서 하룻밤 만나는 낚시를 즐겼으니 충분히 행복한 박남수. 월척과의 인연은 다음에 다시 이어가기로 합니다.